초고령 사회 일본이 사는 법 파트 2. 초고령화와 그에 따른 빈집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이 빈집 문제의 해결사가 나타났는데 다거점 생활 플랫폼 어드레스가 그 서비스이다. 어드레스는 일본 전국의 빈집 등 유후 자산을 리모델링해 지방에서 살고 싶은 이들에게 대여하는 서비스이다. 급증하는 빈집 문제 해결과 다거점 생활이라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요즘 일본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은퇴 후 지방 이주를 희망하는 시니어들에게 지방 거주 리허설용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일본 전국의 어드레스 거처는 2022년 9월 기준 약 240개가 있다. 각 어드레스에는 일과 생활이 가능하도록 가전제품과 가재도구, 와이파이 등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먼저 어드레스 회원 등록을 하고 원하는 어드레스를 예약한 후 사용하면 된다. 요금은 월 44,000엔. 한 달에 40만원 정도만 내면 전국을 돌아다니며 지방 거주를 할 수 있다. 사전 예약제로 23일 단기에서 최대 한 달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어드레스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동반자의 이용료는 무료다. 동반자 인원은 해당 어드레스의 방의 수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2명은 동반이 가능하다. 부부 한 달 살기에는 문제가 없는 셈이다. 회원 등록비, 입회비가 없고 광열비도 이용료에 포함되어 있다. 월 정액을 내고 이용하는 서비스여서 주거 구독 서비스라고도 불린다. 어드레스는 단순한 여행지 숙박시설을 넘어 이용자들이 지방에서의 일상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으로 꼽힌다. 모든 어드레스에는 야모리라는 이름의 집 관리인이 지정되어 있다. 야모리는 집 관리를 비롯해 어드레스에 거주한 회원들의 지역 안내, 회원 간, 그리고 현지 주민과의 교류까지 연결해준다. 야모리의 중개로 거주지 주민들의 커뮤니티에도 참여할 수 있다. 야모리를 통해 여행이 아닌 생활을 체험할 수 있다. 현지에 오래 거주하는 주민, 지역 재생에 관심이 많은 주민들이 야모리로서 참여한다. 은퇴자 등 시니어들이 많다. 이들에게는 2만에서 5만엔의 수고비가 주어진다. 어드레스는 빈집이라는 마이너스의 자산을 다거점 생활 플랫폼이라는 비즈니스 기회로 전환시켰다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어드레스의 비즈니스 확장 가능성에 투자 회사들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 요즘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스키나 등산 등 취미 생활을 하는 호퍼들이 늘고 있는데 이들의 일본 내 거처로 어드레스가 활용되고 있다. 어드레스는 최근 어스호퍼 협회를 운영하는 파이어니어와 업무 제휴를 맺었는데 윈터 스포츠와 다거점 생활의 협력 사례로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다. 지자체도 어드레스 사업의 재정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어드레스가 빈집 문제 해결사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드레스의 경험을 통해 지역 이주를 결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일시적 거주이지만 이른바 관계 인구를 늘려줌으로써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드레스와 협업하는 지자체가 현재 20곳이 넘는다. 돈이 된다는 소식에 그동안 집을 방치하던 집주인도 어드레스에 관심이 많아졌다. 어드레스에 집을 대여하면 안정된 임대 수익을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처음에 집 리모델링 하는데 비용이 들지만 집 주인에게 월 평균 4만엔 정도의 임대 수익이 주어진다고 한다. 최근에는 금융회사가 개입해 집주인에게 리모델링 비용을 대출해주고 있어 어드레스 신규 거점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금융회사가 집주인에게 리모델링 비용을 대출해주고 물건에서 나오는 수익을 집주인과 어드레스, 금융회사가 공유하는 방식이다. 일본에는 849만 가구의 빈집이 있다. 전체 가구의 13.6%나 된다. 노무라 종합연구소는 2038년에는 3집 중 1집이 빈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연구소는 자가 보유 비율이 높은 베이비붐 세대, 이른바 단카이 세대가 75세가 되는 2025년 이후부터 급증할 것으로 예측했다. 빈집 걱정이 커질수록 어드레스와 같은 다거점 생활 방식에 대한 관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시니어를 핵심 고객으로 파악해야 하는 이유.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일본의 경우를 보면 왜 시니어들을 핵심 고객으로 바라보아야 하는지 알 수 있다. 일본은행의 자산순환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일본 가계의 금융자산은 약 1900조엔에 달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경 9천조 원이나 되는 거액의 자산을 일본 국민 개인이 보유한 것이다. 그런데 이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융자산이 60세 이상 시니어들의 주머니에 있다. 그뿐 아니라 75세 이상의 후기 고령자가 보유한 금융자산도 전체의 22%나 된다. 현금 저축뿐만 아니라 리스크가 높은 주식 등 유가증권도 70세 이상 고령자들이 106조엔 어치를 가지고 있다. 이는 개인이 보유하는 유가증권 전체의 41%에 달한다. 2035년이면 이 규모가 468조엔으로 급증하면서
개인 보유 유가증권의 절반이 70세 이상 고령자의 몫이 될 것이라고 미즈호 총합연구소는 추산했다. 나라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60세 이상의 시니어들의 자금은 상당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막대한 자금을 보유한 시니어들이 각 산업에서 눈독을 들이는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일본에서 손자뻘되는 대학생들이 혼자 사는 고령자의 짝꿍이 되어주는 서비스가 등장해 주목받고 있다. 서비스 이름은 모토메이트, 베스트 파트너라는 뜻의 이 서비스는 시니어 세대의 웰빙을 실현하는 손자 세대의 짝꿍 서비스라는 콘셉트로 2020년 선을 보였다. 모토메이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하루의 아카기 마도카 대표는 미안하구나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시는 할머니가 안쓰럽고 죄송한 마음도 컸다고 한다. 그동안 애쓰며 살아오신 고령자들이 인생의 종반에 왜 가족과 사회에 늘 미안해야 하는 걸까? 아카기 대표의 의문과 고민은 창업으로 이어졌다. 사전 조사를 해보니 외로워하는 고령자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나 같은 손자 세대가 나서면 고령자 세대의 고독감 해소와 자존감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아카기 대표는 회고했다. 모토메이트의 기본 요금은 시간당 3,500엔이고 시간 연장 시 추가 요금이 있다. 싸지 않고 서비스 내용도 언뜻 보면 평범한 이 서비스가 요즘 일본에서 화제를 모으는 이유는 서비스의 디테일에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한다. MZ세대가 시니어의 짝꿍이 돼 정기적인 대화를 통해 그들의 개별적인 고민과 잠재적 요구를 끌어내고 이에 대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모토메이트의 경쟁력이라고 아카기 대표는 강조한다. 스마트폰 강좌의 경우 MZ세대 짝꿍이 고객 자택을 방문해 의견을 경청한 후 고객 요구에 맞춘 강좌를 설계의 대면으로 실시한다. 고객이 어려워하는 포인트를 정리한 오리지널 가이드북을 만들어 교육에 활용한다. 관련 용어까지도 시니어 세대에 맞추는 세밀함을 추구한다. 모토메이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하루는 니케이 계열 잡지로부터 미래의 시장을 만드는 100대 기업 2023년에 선정됐다. 서비스 내용이 돌봄 분야를 넘어 다양한 사업으로 확장성이 크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실제로 모토메이트 서비스는 다양한 사업 협력을 진행 중이다. 제휴업체들은 주로 모토메이트의 파트너 교육 노하우, 고객 데이터의 매력을 느낀다. 시니어를 주 고객으로 하는 UI은행은 미하루가 축적한 시니어 관련 데이터, 지식, 커뮤니케이션 노하우 등을 활용해 고객 서비스 관련 사내 교육을 시행 중이다. 컨시어지 연수, 콘텐츠 제작, 현장 롤 플레이 연수 등도 함께 진행한다. 시니어를 핵심 고객으로 변화하는 편의점. 일본 시니어층의 편의점 사랑은 편의점의 판매 구조가 고령자 1인 가구의 안성맞춤이기 때문이라고 국가연구원은 분석한다. 편의점은 식료품이나 야채 등을 소량으로 포장해 판매하는데 이 같은 판매 구조가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만 구매하고자 하는 독거 시니어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간다는 게 첫 번째 이유다. 또 편의점이 주택가에 위치해 있고 1층이라는 점, 점포 내 공간이 크지 않아 구매 시 이동 거리가 짧다는 점 등도 고령자 1인 가구가 편의점을 애용하는 이유로 분석됐다. 편의점이 일상의 인프라로 부상한 점도 시니어들의 편의점 애용 이유로 꼽힌다. 일본 편의점은 세금 등 공공요금 수납에서부터 주민증 발행 등 행정 관련 서비스를 대행하고 있다. 우편물과 택배를 보내고 받을 수 있고 세탁물 위탁에서 버스, 항공권, 콘서트 티켓 구입까지 다양한 서비스로 고령 소비자들의 일상의 거점이 되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신사업의 등장.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급증하는 쓰레기가 있다. 바로 성인용 기저귀이다. 일본 위생재료공업연합회에 따르면 2017년 성인용 기저귀 생산량은 약 78억 장에 달했다. 지난 10년 동안 33억 장이나 증가했다. 성인용 기저귀 판매량이 유아용을 앞지른 것이 이미 2012년의 일이다. 성인용 기저귀의 사용량이 늘어나니 당연히 쓰레기의 양도 급증했다. 일본 종이기저귀 리사이클 추진협회의 집계에 따르면 성인용 기저귀 폐기물 규모는 2017년 기준으로 145만 톤에 육박했다. 일본 환경성은 현재 일반 쓰레기의 5% 정도를 차지하는 성인용 기저귀가 앞으로 2030년이 되면 8%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런데 이 성인용 기저귀는 유아용과 달리 용량이나 위생면에서 처리하기가 까다롭다고 한다. 유아용에 비해 용량이 크고 흡수하는 수분량이 많기 때문이다. 유아용 기저귀에 비해 수분이 많아 쉽게 타지 않아서 소각로 온도를 높여야 하는데 이에 따른 연료비 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한다. 이에 일본 정부가 나서서 폐기저귀 리사이클에 대해 정책을 만들고 업계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이 기저귀를 재활용하는 사업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일본의 슈퍼페이즈라는 중소기업은 폐기저귀를 파쇄, 건조, 탈취, 살균 등의 과정을 거쳐 직경 1cm, 길이 2에서 3cm의 펠릿으로 만든다. 업체는 이 공정을 SFD 시스템이라 부르는데
이 펠릿의 발열량은 1kg당 5000kcal로 석탄에 필적한다. 슈퍼페이지는 2010년부터 마을의 요양시설과 보육원에서 나오는 폐기저기를 펠릿으로 연료화해 지역 대중목욕탕 등 입욕시설의 보일러 연료로 납품하고 있다. 또한 토털케어 시스템이라는 업체는 폐기물 처리 기술을 이용해 일반 가정에서 회수한 폐기저기를 리사이클하고 있는데 연간 약 5,000톤 규모의 폐기저기를 리사이클해 건축 자재로 재자원화를 하고 있다. 그리고 유니참이라는 업체는 폐기저기에서 펄프를 추출해 이걸 다시 새 기저귀로 만드는 순환형 기저귀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다. 인구의 초고령화는 우리도 반드시 겪어야 하는 문제로 조만간 우리에게도 일어날 이런 상황들에 대처하는 일본의 정책과 비즈니스 모델은 시험의 답안지를 미리 받은 느낌이다. 일본이 시행하는 다양한 정책과 사안들을 잘 살펴보고 다가올 미래를 현명하게 맞이해야 하겠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고령화로 달려가는 현 시점에서 읽어보면 많은 도움이 될 책이라고 생각한다.